60, 64페이지요. 집중호를 할 차례요. 프린트 내드린 거 없습니까? 나 집에 없던데. 프린트 뭐 있었어? 프린트 안 받았니? 받았는데 잃어버렸다고? 내가 지난주에 뭐 준 거 같은데 한 개. 어? 나 지난주에 안 왔네. 맞나? 집중호 할 차례입니까? 네. 자, 우리나라의 악기상에서 네. 자, 주요 악기상 진짜 지난번에 했었죠. 내우 했었죠. 내우 시험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내우는 첫 번째 무슨 단계?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해가지고. 자, 저군 단계에서만 비가 안 와. 성숙 단계가 되면 앞쪽에 비가 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소멸 단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다고 약한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는 무슨 비가 와? 소나기. 여기는 약한 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우 했었고. 그 다음에 우박. 자,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지표면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갑자기 얘네들이 만다고 올라가, 구름이. 올라가면서,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급격하게 커져요. 강한 상승 기류에서. 자, 어떤 구름 안에서? 정난운 내에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얼음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주위의 가열과 관행과 물방울이 성장한 다음에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앞쪽에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해, 안 시작해? 시작하죠. 하강 기류가 생기면.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호우입니다. 자, 집중호우입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거. 그죠? 1시간당 얼마 이상? 기준을 외워두세요. 1시간당 얼마 이상 내리는 거라고 얘들아?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리거나 하루에 얼마 이상? 80mm 이상. 그 다음에 또는 뭐? 요게 1번 기준. 요게 2번 기준. 또는 뭐? 연강수량의 10% 정도가 비가 내리는 거. 요게 3번 기준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왔다. 아, 시간당 30mm 이상 왔겠구나. 혹은 뭐? 하루에 왔는데 내리는 동안 80mm 이상 왔겠구나. 연강수량의 10% 정도 왔다. 그러면 뭐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집중호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연강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더 나옵니다. 200. 너희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뭐라고 불러? 노래 불러. 강수량은 얼마? 1300이잖아. 오, 씨. 그죠? 왜? 우리나라가 1300에서 한 1500 정도 나옵니다. 연강수량이. 그죠? 이게 10%면 하루에 얼마야? 150mm 이상 온 거지. 그죠? 이렇게 오면 집중호우가 됩니다. 많이 오는 데는 몇백 mm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장마철 정체전선. 정체전선이 뭐야? 대표적으로 장마전선이죠. 그죠? 종규모 저기압, 그 다음에 태풍 등에 의해서. 태풍 오면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하죠. 그죠? 네. 자, 발생합니다. 자, 비가 만들어지려면, 많이 오려면, 구름이 많이 있어야 돼? 조금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되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공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한 상승 기류로 생성된 정난운입니다. 정난운이 한 곳에 정차할 때. 정난운입니다. 대개 보면 악기상에는 정난운이 많이 나옵니다. 자, 종규모 저기압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날 때 요 세 가지 경우에 별표 하나 넣으십시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날 때, 만나 상승할 때. 이럴 때 집중호우가 발생한답니다. 하천이 범람하거나 홍수, 산사태 등이 일어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죠? 네. 그렇죠? 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 사진이랍니다. 적외선 영상 사진과 레이더 사진이랍니다.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레이더 영상에 보면 이게 파랗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죠? 비가 많이 온 거죠. 자, 위성 영상을 통해서 서울 부근에서 1시간 만에 두꺼운 정난운이 발달하였고, 서울 부근, 여기가 서울 부근. 책에 그림이 잘 나옵니까? 여기는 흐리게 나오네, 좀. 그죠? 여기에 서울 부근이 이렇게 지도가 있었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봐봐. 하얀 부분이 많아졌어, 안 많아졌어? 많아졌지? 그죠? 두꺼운 정난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적의 영상을 봤을 때, 적의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구름이 많아 있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 적의 영상이 있고, 적의 영상이 있고, 무슨 영상이 있다 했어? 가시 영상이 있다 했지. 가시 영상, 적의 영상에서 봤을 때 하얗게 보이는 부분. 하얗게 보인다. 어떨 때 하얗게 보인다 했어? 구름이 뭐 한다고? 구름이 뭐 하다고? 많아요. 구름이 어떨 때? 서 있을 때. 그럼 적의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 가시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건 뭡니까? 이렇게 흩어져. 두껍습니다. 두께가. 어, 구름이 두꺼운 거고, 적의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건 뭐야? 두께가. 두께가 좀 하고한 게 없고, 구름이 높이가 뭐하다고? 높은 거. 네, 높이가 높다고.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자, 위성 영상을 통해서 서울 부근에서 1시간 만에 두꺼운 정난운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난운이 발달한 시각의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가, 비가 내리고 있는 것도 보이네, 이렇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설. 상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강원도래요.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어, 그죠? 선생님, 저 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강원도로 시집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원도 가서 사십시오. 자, 시간당 1cm 혹은 3cm 또는 24시간 내에 2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답니다. 자, 시간당 몇 했어? 1에서 3cm. 1번 기준. 하루 동안 얼마? 24cm, 20cm 이내.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죠? 자, 발생,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산악의 영향으로 구름이 형성될 때. 그죠?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겨울철에. 그죠? 눈구름이 형성될 때.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상승 운동이 발생할 때. 대륙 공기압이 확장하여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았을 때. 그죠? 자, 우리나라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지. 그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확장돼. 그럼 크기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 바람은 항상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분다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 바람은 항상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나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찬 공기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 서해안을 지납니다. 서해안은 시베리아보다는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하지. 시베리아에서 생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서해를 지난 동안 수증기를 공급을 많이 받아.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많아져가지고 어디 부분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와가지고 많은가? 눈구름을 많이 내린가. 같은 위도상인데 창원에는 눈이 별로 없어. 근데 광주나 목포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하다 눈이 많이 내려요. 왜? 서해 부분에 있는 찬 공기가 유입돼가지고 서해 부분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서해 부분에 있는 공기를 흡수해가지고 수증기를 만나고 눈으로 만들어서 전라도 쪽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폭설이 난다고? 서해안에 폭설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요 그림입니다. 자, 시베리아에 생긴 차고 건조한 공기. 여기가 뭐라고?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 어때? 한랭? 뭐한 성질? 한랭 뭐? 한랭 뭐한 성질이 있습니까? 한랭 건조하죠. 한랭 건조한 기단인데 얘네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런 구름이 막 있었는데 오다가 여기서 따뜻한 서해를 지나. 선생님, 서해 바다 추운데요, 겨울에. 그 바람 얼마나 세게 불지 알아요?
시베리아보다는 덜 춥잖아. 그죠? 시베리아 공기보다는 훨씬 덜 추워. 그래서 뭐 한 2도씨, 1도씨, 뭐 한 2도씨 정도 되는 물입니다. 이놈들이 물이 증발합니다. 수증기가 점점 많이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가 따뜻한 공기잖아. 따뜻하니까 상승 기류가 활발해져, 둔해져. 네. 따뜻해지지. 밑에가 가열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눈이 생겨? 저군형의 구름이 생겨. 이런 정난운이 만들어져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한다고? 서쪽 지역에 와서 우리나라 서쪽이죠. 전라도 부근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 비나 눈이나 우박 같은 걸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해안 쪽에 뭐가 와? 눈이 많이 와요. 여름에, 겨울에. 우리보다. 알겠습니까? 그죠? 창원 지역은 뭐야? 엉따지. 우리나라 창원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눈이 많이 와요. 서해 쪽에서 오는 때. 여기 부산 창원은 뭡니까? 호랑이 엉따죠. 그죠? 절대 안 옵니다.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건조한 건 뭡니다. 알겠습니까? 살기 좋은 거야, 얘들아. 눈이 많이 안 와서 살기 좋은 거야.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스키장 가서 눈 즐기고, 눈 오면 내릴 때는 좋지. 내리고 나면 이게 겨울에 이게 얼어가지고요. 가다가 넘어져요, 잘.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겨울에 낙상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꽤 많아요. 겨울에. 창원에 사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해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하층이 가열돼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눈구름이 발달하여 서해안에 많은 비가 됩니다. 그렇답니다. 그죠? 자,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동해에 폭설이 내리는 과정과 원인.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답니다. 여기 있는 공기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해의 따뜻한, 여기보다는 동해가 여기가 훨씬 더 뭐하겠어? 따뜻하겠지. 그지? 그럼 수증기를 공급받아 안 받아?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아요. 그래가지고 동해 여기 이쪽에 속초, 강릉, 동해, 그 다음에 태백 이쪽에 뭐 한다고? 눈을 많이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쪽에 저기압이 형성되어 북쪽의 고기압으로부터 북동풍이 자주 부는데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이렇게 옵니다. 동해안에서. 그래서 동해안이 따뜻하거든. 저 위에보다는. 여기서 수증기를 많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 태백산맥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점점 올라가네. 올라가면서 뭐가? 눈이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은 언제까지 눈이 와? 5월 초까지 눈이 와요. 5월 초까지. 선생님 친구 중에서 대학 동기는 아니고 대학 다닐 때 가서 1학년 때 같이 하숙하던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친구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놈이 있었어. 강원도 말이 약간 아니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약간 처음에는 밥 먹었나? 먹었지 새끼야. 언제 먹나? 좀 기다리지 같이 먹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걔네들이 그러더라고. 야, 태백은 5월달까지 눈이 와. 미친 새끼야. 무슨 5월달. 우리나라 5월달에 눈 오는 데가 어디 있어, 새끼야. 내가 그랬거든. 정말 5월달에 눈 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미친놈들. 무슨 5월달까지 눈이 와는데 정말 뉴스에 5월달에 강원도 폭설 왔다고 뉴스에 한번 써요. 너희도 한 번씩 봐요. 5월달까지 눈 오는 데 사고 싶어? 좋아? 친구가 태백에 놀러 갔었거든. 몇 번 놀러 갔었거든. 우리 애들 데리고도 갔었어요. 갔는데 그 태백은 옛날에 태백이 유명한데 뭐야? 탄광이에요. 석탄을 채굴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문 닫았어요. 석탄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뭘 쓰냐면 연탄을 쓰는 집들이 많아. 왜냐면 탄광에서 하니까 연탄 보일러를 많이 떼거든요. 걔가 내가 놀러 갔는데 그때 보일러를 안 떼고 있었거든. 8월 초에 갔으니까. 야, 니네 연탄 언제까지 떼냐? 그러니까 연탄을 7월 말에 안 뗀대. 7월 달까지는 중순까지는 떼는 거야. 7월 중순까지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20일부터 7월 한 20일경부터 8월 한 10일까지만 연탄을 안 떼고 한 20일 정도.
그럼 나머지 전체 기간은 연탄을 뗀대요. 난방을 한대요. 밤에 춥대요. 이런 데 살고 싶니? 너희 연탄 한 번도 안 갈아봤지? 연탄 가려면 특히 선생님도 어릴 때는 엄마가 이제 엄마 일하고 갈 거니까 갔다 와 나중에 연탄 안 꺼지게 학교 갔다 오면 연탄 갈아놔. 네 하고 연탄 가는데 새벽에 잘 때 시간을 잘 맞춰야 돼. 밤에 한 10시쯤에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갈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중간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면 어떻게 돼? 3시에 일어나야 돼. 불침번처럼. 그럼 벌떡이서 가려면 좋아 안 좋아? 누가 좋겠냐? 그죠? 예. 또 연탄 꺼지면 엄마가 연탄 꺼지 번개탄 사와 하면 또 번개탄 사러 가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피해. 도로 교통을 마비시키거나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물이 파괴됩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답니다. 오케이? 그죠? 자, 강풍.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자,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 14m. 평균 풍속이 14m/s 합니다. 10분 동안. 이게 기준입니다. 바람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겨울철, 우리나라는 바람이 겨울철에 강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이 바람이 강합니까? 여름이 강합니까? 겨울이 강하지. 여름에 바람 세게 불면 얼마 좋겠니? 가만히 있어도 부니까 얼마 시원하겠니? 여름에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면 시원하다 이런 느낌 드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여름철에는 바람 1도 안 불어요. 그죠? 막 푹푹 찌지? 또 그죠? 도로에서 아지랭이가 미친 듯이 올라오죠. 그죠? 푹푹 찌게만 쪄요.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죠? 자, 겨울철에 크게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겨울철에 크게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 때문에. 자, 강한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의 영향. 중위도 저기압.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온대 저기압 같은 거. 자,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의 도로시설이 파괴되고 높은 파도로 인한 선박사고, 양식장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가로등 것도 있지만 시골에 가면 너희 저기 가봤을까 아마 어릴 때 겨울에 많이 하는 비닐하우스 있어요. 그죠? 우리 인근 도시 옆에 가면 비닐하우스에 뭘 해? 겨울에 항상 먹을 수 있는 과일, 빨간 과일. 그래. 비닐하우스 하잖아. 그죠? 바람 확 불면 어떻게 돼? 비닐하우스 다 찢어져요. 비닐하우스 찢으면 어떻게 돼? 다 얼어 죽어요. 그럼 한 해 농사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의 도로시설이 파괴되고 높은 파도로 인해서 선박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봄철 양간지풍,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강풍이 있답니다. 이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이런 바람이 있답니다.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가 남고 북저형일 때 서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영서지방이 어디야? 이 영서할 때 영이 뭐야? 내가 1학년 때 이야기했는데 뒤로 가면 령이 돼요. 령이. 대관령, 한계령 할 때 령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허리축, 척추뼈를 구성하고 있는 산맥이 하나 있어. 무슨 산맥이야? 이거 태백산맥 있지. 그 다음에 소백산맥 이렇게 있고. 그죠? 이 산맥을 우리가 뭐라 불러? 한자어로 영이라고 불러. 앞에 오면 영이야. 뒤에 오면 뭐가 돼? 령이 돼. 대관령, 한계령, 축풍령 할 때 그 령이야. 앞에 오면 영이 돼요. 리얼이 영으로. 그게 구개음한 건 자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산맥이 있는데 태백산맥의 오른쪽을 뭐라 불러? 강원도 지방을 뭐라 불러? 영동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영동. 그죠? 그 다음에 경상도 지방, 산맥의 여기 아래에 있는 경상도 지방을 우리가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영남지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지? 그 다음에 충청도하고 경기도권 여기를 뭐라 불러? 영서지방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선생님, 전라도는 뭐예요? 전라도는 우리가 호남이라고 부르죠.
호남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를 뭐라 불러? 영남지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경남과 경북을 엮어서 영남이라고 하잖아. 들어봤지? 그죠? 네. 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영서지방이 충청도하고 경기도 쪽이고, 영동지방은 강원도 쪽입니다. 여기가 강원도 쪽이고요. 여기가 충청, 경기 쪽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태백산맥의 영서지방의 산맥을 넘어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 그 다음에 고온 건조하고 풍속이 굉장히 마답니까? 빠르답니다. 고온 건조하고 바람의 풍속이 빠르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20m/s에서 30m/s까지 나타나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답니다. 그렇답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적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사.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모래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가 만다고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죠? 그죠? 자,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거. 이게 그 황사에 의한 게 우리나라도 오지만 어디도 가? 일본도 가요. 심할 때는 미국까지 가요. 이게.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우리한테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어쨌든 우리가 신경 쓸 거니까 이쪽에 있잖아. 몽골 지역에 고비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에서 있는 황토가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 이게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점점 오고 있어. 기후가 온난해지고 있어. 한랭해지고 있어. 지구 온난하잖아. 지구가 온난해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 사막 지역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져요. 황사량이 많아져, 작아져? 많아져요. 황사도 많아지고 황사 횟수도 많아지고 황사 농도도 더 진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릴 때는 중국이 개발이 안 돼 있었단 말이야. 촌동네였단 말이야. 중국이 개발되면서 중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죠. 많이 짓죠. 그죠? 그죠? 중국에서 태무해가지고 태무에서 막 물건이 미친 듯이 들어가잖아. 제조업에 사람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그죠? 태무에서 물건 보면 이렇게 싸? 이렇게 하면 온단 말이야. 아, 물건 제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개발되니까 중국이 발견하니까 여기서 뭐가 돼? 여기서 뭐 매연이나 이게 날라와 안 날라와? 날라오죠. 근데 중국이 대부분의 인구들이 어디 삽니까? 해안 비제 요 밑에 삽니다. 이렇게 여기 쪽에 살아요. 산악지대는 안 살아요, 잘. 그죠? 그래서 이 바람이 타고 이렇게 넘어온다고. 황사와 같이. 그죠? 자, 우리나라 3월에서 5월에 많이 발생하며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누구와 누구 상호작용?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발원지 부근에 강풍이 불다가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어서 저기압이 형성될 때 봄이 되며 황사의 발원지에서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부서져 모래바람 먼지가 발생하기 쉽고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편서풍을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 쪽으로. 자, 피해 호흡기 질환. 그죠? 눈병.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정밀기계의 고장. 그죠? 정밀기계. 이 고장을 일으켜. 정밀기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밀기계 있지? 뭐? 반도체. 같은 것들. 산업에 문제가 되는 거야. 반도체, 니네 TV 같은 데 보면 반도체 같은 공장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싹 다 가리고 하는 거 봤지? 그죠? 얼굴만 조금만 안 내놓고, 그죠? 예. 들어갈 때 어떻게 해? 바람 확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먼지 싹 다 떼려고 옷 입고 들어갔다가 옷 입고 나오면 옷 다 벗어가지고 딱 버리잖아, 이렇게. 그죠? 네.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자, 황새 발생하자면 발원지에서 위로 중위도 저기압이 접근하면 상승 기류가 발생한대. 쭉 올라가. 상승 기류에 의해서 올라가서 황사가 생겨. 이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황해도 가고 막 동해도 간답니다. 상승 기류가 발생한 모래먼지가 공기 중으로 떠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해 오다가 한랭전선 후면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떨어진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황사가 더 심하죠. 본 적 있죠? 중국 황사. 와, 거기 정말 방독면 써야 될 정도예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탐구자료창. 악기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알아보기. 자, 내후. 번개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합니다. 자, 우박이 들이면 실내로 이동하고 멈출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문답니다. 그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죠? 자동차 밖에 있으면 자동차 유리하고 싹 다 깨져요. 우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차 타고 있는데 번개치면 어떻게 한다고? 피하라고. 어떻게 피하라고? 차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시동 끄고. 브레이크 딱 끌어놓고 와. 그죠? 나무 밑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번개 맞으면 어떻게 돼? 좋아요. 그쵸. 번개 떨어져가지고. 너희 유튜브 같은 영상에 보면 번개 맞는 영상 있지, 나무가. 팍 하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나무가 박살납니다, 그죠? 자, 집중호 저지대나 상습 침수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합니다. 배수로나 하수구 등의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왜 비 오기 전에 집중 오기 전에 그 하수구 같은 거 거기에 있는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흘러내잖아, 그지? 자, 폭설, 외출 시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시설물 위에 눈이 쌓이지 않게 수시로 눈을 치웁니다. 강풍,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황사,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하여 황사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렇게 하면 좋답니다. 되셨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도 주말에 수업 올 때 5분 전에 미리 와 있으세요. 공님 두 분. 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 야, 시간 정말 잘 가는 것 같지 않니?
그, 너희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겠다. 그 생물하고 지구과학은요, 지금 하던 대로 주 1회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 수업은 내가 한 번 더씩 더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거든요. 그거 하는 거는 추가 비용은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지금 너희 학원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거고 어머니 아버님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선생님이 서비스로 1시간씩 왜냐면 한 학기에 다 나간다며. 한 학기에 다 나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진도를 못 따라잡아요. 중간고사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기말고사를 못 따라잡아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범위를 선생님이 주에 한 번씩 더 할 거거든요. 해가지고 예. 기말고사 범위를 미리 진도를 좀 나가 놓을 거예요. 물리하고 화학은. 생물지학은 그냥 뭐 진도가 그 양이 많지 않고 했기 때문에 대신 문제는 어렵게 나오니까 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1학년 때처럼 그냥 단순히 그걸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외운 것도 외우고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행히 복림고 니네는 시험 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 프린터 많이 주거든. 근데 그 프린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역시. 우리 과학생 이번에 쪽다 체인지잖아. 체인지대도 비슷할 거야 아마. 우리 학교 수업 빼도. 자, 내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에 옳지 않은 것은 X 하십시오. 적은 단계에서는 소나기나 우박이 안 내리죠. 네. 그죠? 안 내립니다. 그죠? 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하고 소멸 단계부터 내립니다. 다음에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발달한다. 맞죠? 앞쪽에서 무슨 기류? 하강 기류. 뒤쪽에서 상승 기류죠. 그죠? 이렇게 있죠. 소멸 단계에서 하강 기류가 우세하고 비가 약해진다. 그죠? 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우박은 강한 무슨 기류가 있을 때? 상승 기류가 있는 어디 내에서? 정나누. 그쵸. 구름 나오면 무조건 정나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90% 이상은 정나누입니다. 얼음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주위에 광한 냉각 물방울과 합쳐지면서 크기가 커져 무거워져 지표면으로 비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우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집중호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중호우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정나눈이 발생하여 어느 지역에? 좁은 지역에 1시간 동안 얼마 이상? 30mm죠. 30mm 이상이 비가 내리거나 하루 동안에 80mm 이상이 또는 연강수량의 10%가 내리는 거죠. 비가 아니죠. 다음 넥스트. 황사가 발생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씁니다. 황사 여기서 발생했네. 슉 하고 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황토지대에서 떠오른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에 의해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억은 봄철입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주요 악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장에 써주십시오. 내우는 주로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발생한다. 내우 한랭전선 통과할 때 맞아 안 맞아?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단 말이 안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한랭은 무슨 전선 통과할 때야? 엄난. 한랭전선 맞지 않아? 한랭 뭐군요. 항상 내우. 자, 강하면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한랭전선에서 그죠? 맞죠? 한랭전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맞죠?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우박은 주로 한여름에 발달한다. 언제 발달합니까? 여름? 아니요. 겨울. 겨울? 여름. 그러니까 겨울 시작할 때 아니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사이에. 여름과 가을 사이에. 여름에니까 우박이. 맞네. 언제 발생해? 한여름과 한겨울에 우박이 발달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돼 있죠.
5월에서 9월, 6월,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죠? 늦봄하고 초가을이죠. 그죠? 아, 늦봄이나 초가을이죠. 자, 사례 말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서 얼음 알갱이가 쉽게 녹고, 아하. 한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서 얼음 알갱이가 쉽게 녹는데, 한겨울에는 우박이 생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상승기를 동반한 정난운이 잘 발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죠? 주로 한여름에 발달한다. 아닙니다. 집중호우는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에 발생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말 뜻이 뭐야? 얘들아? 안 좋다. 상승 기류가 활발하다는 뜻이야. 상승 기류가. 자, 강풍은 평균 풍속이 14m 이상인 퍼세크가 1시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10분이요. 10분이야? 네. 확실해? 네. 왜요? 아니, 맞죠.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황사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이다. 사막화가 가속되며 황사 발생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몽골에 가가지고 뭐 심어? 나무 심어주죠. 그죠? 야, 니네도 나무 많이 심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제가 병원에 가도 될까요? 몇 시에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 어느 병원에? 서울 어린이 치과라고 용호동에 있는데 제가 어린이라서 내가 세상부터 거기를 다녔거든요. 야, 어린이 치과는, 얘들아, 야, 어린이 치과는 진료비가 비싸요. 네. 일반 치과보다 진료비가 훨씬 비싸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린이 치과보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어린이 치과 가지 말고 그냥 일반 치과 가세요. 비싸다니까, 거기가. 거기가. 너는 언제 올 거야, 이주원? 무슨 요일 올 거야? 얘랑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걔랑 같이 와. 토요일만 일찍 가요.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아, 따로 와도 돼. 어차피 틀어주면 되니까. 저희 민서 씨 내가 옆에 앉아 있을 거야. 민서 씨가 아니, 몇 시에 올 거야? 민서 아니, 내일 와요. 아니, 언제 올 거냐고, 그러니까. 내일 와도 되고. 언제가? 너 무슨 요일 올거 편해? 다 상관없어요. 이제. 어. 그럼 월수금만 아니면 참 좋겠어요. 월 쓰고 말고. 너무 많이 참 좋겠어요. 그럼 너는 제가 양보해서 아, 같이 올게요. 너 화요일 날 와, 그러면. 너는 월 쓰고 말고. 화요일 날 2시 반. 몇 시까지 올 거야, 그러면? 연락드리면 돼요? 빨리 연락해. 전화한다. 자, 음성 다 돼갔다. 유튜브에 박제시켜버릴 거야. 자, 태풍의 위성 영상을 나는 태풍이 통과할 때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랍니다. 그죠? 자, 태풍의 눈이 T1, T2, T3 시기에 한 시기에 통과했답니다. 태풍의 눈이 어디야? 태풍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죠? 그래서 P가 뭐가 해당돼? 기압이 해당되지. 그죠? 바람은 태풍의 눈벽 주변이 제일 강하다 했지.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태풍의 눈벽 주변이 한 20에서 30km 정도 되는데 눈벽 주변 여기가 제일 강하다 했지. 그래서 눈벽 주변이 여기 되겠네. 중심이 태풍의 눈 부분은 여기 되겠지. 그죠? 눈이 T1, T2, T3가 한 시기야. T2식이네. 시계 이 지역을 통과했답니다.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T2인 시간, T1인 시간에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간 거죠. 기압이. 네. 그렇게 됐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정한 거야. 뭐 위성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위성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A, B는 어떤 물리라고 하나? A가 뭐야? 기압. B는 뭐가 됩니까? 바람의 세기죠. 바람의 세기. 자, T1, T3 중에서 풍속이 더 강한 때는 언제입니까? 풍속이 더 강한 때 언제입니까? T1인 식입니까? T2인 식입니까? 왜? 바람의 세기가 뭐? 풍속이 더 강한 때 언제야?
T1이야, T2야, T3야? T1이겠지.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하죠,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강합니다. 그죠?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T1, T2 기억이 통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억이 통과한 시기는, 이게 태풍의 눈이 났죠까? T2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는 어떤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관측소 A에서 관측한 태풍의 중심 기압과 풍향의 변화를 나타내겠습니다. A의 위치는 가와 나 중에 하나래. A의 위치가 가와 나 중에 하나랍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 방위표 이렇게 해가지고 동, 서, 남, 북입니다. 처음에 자 10일, 21시에 무슨 풍이 불었대? 동풍이 불었대. 10일, 21시에 동풍이 이렇게 불다가 자 11일 12시에는 무슨 남동풍이 불었대. 그 다음에 11일 3시에는 남남서가 불었대. 이렇게 남남서가. 그 다음에 남서풍이 이렇게 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가 지역이야, 나 지역이야. 이것들이 지난주에 했는데 태풍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지. 무슨 저기압이야? 야, 저기압 3개 있는데 3개 중에서 틀린 거 2개 얘기하면 어떡하냐?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붑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붑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겠지. 불어 들어갑니까? 불어 나옵니까? 불어 들어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어 들어간다고. 그래서 태풍이 쭉 오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위험 반응 쪽에 있느냐,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안전 반응 쪽에 있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죠? 위험 반응 쪽에 있으면 처음에 무슨 바람 느꼈어? 요 바람 느끼겠지. 요게 1번. 그럼 두 번째 요 바람 느끼겠지. 2번. 세 번째 요 바람 느끼고. 네 번째 요 바람 느끼고. 그죠?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변해? 시계 방향으로 변해. 그죠? 태풍의 안전 반응에 있으면 처음에는 요 바람 느끼고 1번, 두 번째 요 바람 느끼고 2번, 3번, 4번, 5번 무슨 방향으로 변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겠네. 아까 봐봐. 이거 시계 방향으로 변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어? 시계 반대 방향이지.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 지역이야, 나 지역이야? 위험 반응이 어느 지역이야? 나 지역이죠. 그죠? 동풍, 남동풍, 남남서, 남서, 동풍, 남동풍, 남남서, 그 다음에 남서 방향 이렇게 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해당되고 나 지역에 해당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죠? 위험 반응인 지역입니다. 가항 반응이 아니고.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싹 풀어오세요. 넘어갑시다. 자, 내우의 발달. 첫 번째, 무슨 단계? 내우는 내우가 발달하는 과정. 제일 첫 번째 무슨 단계부터 있어? 적운 단계가 있죠. 두 번째가 무슨 단계? 성숙 단계. 세 번째가 무슨 단계? 소멸 단계입니다. 그죠?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적운 단계가 누굽니까? 가나다 중에서 적운 단계가 누구야? 나죠. 얘가 적운이죠. 두 번째가 뭐야? 성숙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단계입니까? 소멸 단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은 단계에서는 비가 안 온다 했잖아. 상승 기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단계잖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름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 기류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지? 그럼 성숙 단계가 되면 앞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겨서 뭐가 된다 했어? 소나기가 온다 했지. 소멸 단계가 오면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가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약한 비가 내린다 했죠.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실력업까지 싹 풀어오십시오. 75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일단은 끝났죠, 우리 이제. 네, 이거 가야 돼요.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한 3분. 1시 3분이요? 네, 가세요. 너는 월요일에 와, 그러면. 월요일 몇 시까지 올 거야? 2시 반 돼, 안 돼? 네요. 2시 반까지 오세요. 2시 반에 오면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이거 내가 보고 가게 할 테니까. 3시 반까지요? 아, 3시까지. 30분간, 30분만. 한 3시 반에 와도 돼요. 4시 학원 바로 가기. 네. 몇 시 온다고요? 3시 반이요. 3시 반이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해수의 용승과 침강이 되겠습니다. 용승이 뭐야? 그 용승. 해수의 용승과 침강인데 용승이 뭐야? 가라앉는 거지. 그죠? 해수가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한다고? 위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와, 안 와? 오지. 그래서 물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물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지. 그럼 여기는 뭡니까? 낮아지겠지. 그럼 높아져 있는 물이 뭡니까? 아래로 누르겠어, 안 누르겠어? 누르겠지. 그럼 뭐가 돼? 이거 가라앉는 거지. 침강이 되는 거지. 여기는 이만큼에 있던 물이 양이 없어졌네. 이 물을 뭐 해야 돼? 메꿔야 되지. 그래서 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용승이라고 불러요. 심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침강은 가라앉는 거고 용승은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해수의 용승과 침강 이렇게 됩니다. 자, 해수면 위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표층 해수는 북반구에서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바람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평균 해수면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 조건이 있습니다. 해수면 위로 말 때, 해수면 위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 때, 북반구에서는 뭐 한다고?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남반구는 뭐 한다고? 왼쪽 90도 방향으로. 뭐 때문에? 지구 자전의 전향력 때문에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자,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어. 바닷물이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러면 바람과 이 해수면에 마찰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바람과 해수면에 마찰이 생기거든요. 요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해수면이 요 깊이로 볼게. 이렇게 따지면 요 바로 바람과 맞닿아 있는 요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구의 자전 효과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도는 효과 때문에 어떻게 가?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져요. 이만큼은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람과 맞닿은 이 부분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은 요놈과의 마찰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요놈과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또 뭐야? 얘도 얘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만다고
45도 방향으로 틀어져요.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는데 약해져요. 얘보다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요 놈에 의해서 또 요 놈의 해수에 의해서 또 밑에 있는 물들이 또 뭐합니까? 틀어져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그죠? 오른쪽 45도. 오른쪽 45도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돼. 이 표면에 있는 바람의 오른쪽 45도. 그 밑에 있는 물은 또다시 45도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 물의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을 방향을 잡으면 만다고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면이 이렇게 움직여요. 지구 자전의 전향력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대. 어떤 선장이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장이 남극 쪽을 갔다가 탐험하러 갔다가 그 얼음에 갇혔대. 배가. 배 주변에 얼어버리는 거야.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 배 엔진이 있으니까 엔진으로 막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엔진이 없잖아. 바람으로 가잖아. 그래서 선원들 보고 야 내려가서 빨리 얼음 깨. 하고 얼음 막 깬 거야. 깨면서 선장 위에서 있으면서 막 일지 같은 걸 적을 거 아니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뭐야? 빙하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안 가고 바람 부는 방향이 뭐야?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더래. 바람은 이렇게 가는데 빙하는 이렇게 가더래. 그게 참 저기 이상하다. 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빙하가 안 가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 90도 방향으로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썼대.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나라가 돌아가가지고 학자들한테 물어봤대. 야, 빙하가 바람이 이렇게 가는데 빙하는 90도 방향으로 틀어져 움직이더라. 그게 왜 그러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수학적으로 밝혀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해수면의 움직이는 방향은 언다? 북반구에서 무슨 방향이라고? 오른쪽 90도 방향이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에이크만 수송이라 불러. 에크만 수송이라 불러요. 자, 해수 한 표면에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지구의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해수가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무슨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그죠? 표층 해수가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먼저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불러? 에크만 수송이라고. 수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해수면 지구 자전의 효과로 북반구에서는 표층 해수가 바람의 방향에 뭐? 오른쪽 그죠? 표층 해수는 어떻게 된다고? 표층 해수가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 방향. 그 아래에 있는 물, 그게 요 물이야. 요게 표층에 부는 바람이야. 얘가 지금 표층에 부는 바람인데 그 표층에 부는 바람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요 물에 의해서 요 물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물은 다시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근데 만다고 세기가 약해져요. 점점. 알겠습니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해수의 이동 방향은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유속이 점점 만다고 유속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해수의 이동 방향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바람의 평균 이동 방향은 말해서 전체적으로 북반구에서 바람의 방향은 오른쪽 몇 도 방향? 90도 방향.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만다고 이동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승. 많은 거라고 솟아 올라오는 거.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 침강, 가라앉는 거. 해수가 수렴하여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지금은. 이제 바람 때문에. 용승과 침강이 생겨.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이 있습니다. 별표에는. 별땡이 2개. 시험에 태빵 잘 나옵니다. 자, 연안 용승. 육지 주변에 있는 물이 많다고? 육지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게 연안 용승. 연안 침강은 육지 주변에 있는 물이 가라앉는 겁니다. 밑으로. 그죠? 자, 연안용성은 대륙의 연안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 때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용승.
연안 침강은 반대죠. 그죠? 그죠? 바람이 시속적으로 붑니다. 표층 해수가 대륙의 연안 쪽으로 뭡니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연안 쪽에 해수가 쌓입니다. 쌓여서 만나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연안 용성과 연안 침강이 있는데, 자,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 좀 그렇고, 자, 육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입니다.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북반구 기준입니다. 현재는.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 기준에서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이야, 불어가는 방향이야? 불어오는 방향이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게 무슨 풍이야, 그러면? 그렇지, 북풍이 불지. 북풍이 불면 바람의 해수면에 이동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오른쪽 90도 방향이라면 해수가 빠져나가요. 연안 쪽에서. 그럼 연안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했어? 바람 때문에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높이를 볼게. 물높이를 보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빠져나간 물이 여기에 모이고 여기는 그만큼이 어떻게 돼?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지지. 그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물이 올라오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연안 용승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 연안 침강입니다. 이번엔 아까는 북풍이 불었는데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 서쪽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풍이 붑니다. 그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해수가 그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바닷물이 여기에 있는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면서 오른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해수면의 높이를 따져보면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물이 오겠네? 그럼 여기는 물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겠네? 그죠? 여기는 물 높이가 뭡니까? 낮아지겠네?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겠죠. 그죠? 이게 뭐라? 연안 침강입니다. 반대입니다. 동해안에서 생긴다고 가정합시다. 동해안에서 생기면 연안 뭐가 생깁니까? 용승이 생기겠지. 동해 연안에는. 서해 연안에 뭐가 생겨? 침강이 생기지. 여기도 반대지. 북풍이 불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연안 용성이 생기지. 북풍이 동해안 쪽에 불면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연안 침강이 생기겠네. 아, 같은 바람이 불어도 동해 쪽에 부느냐 서해 쪽으로 그러니까 뭐야 동해안이냐 서해안이냐 따라서 용승이냐 침강이냐 서로 뭐가 돼? 반대가 돼요. 알겠습니까? 남풍 북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가 됩니다. 이건 북반구기 때문에 그래. 그럼 만약에 이게 남반구라고 가정해봐. 남반구라고 이렇게 가정해볼게. 여기 남반구입니다. 무슨 풍이 불어? 북풍이 불어. 그럼 남반구는 어느 쪽이라고? 왼쪽이라 했지. 왼쪽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물이 여기 쌓여 안 쌓여? 쌓이겠네. 뭐가 생겨? 침강이 생겨. 얘는 용승이 생겼는데. 아, 남반구, 북반구도 서로 뭐야? 반대야. 그래서 연안 용성, 연안 침강은 그지 북반구에서 바람이 불 때 하고 남반구에서 바람이 불 때 반대고 동해안이냐 서해안이냐에 따라서도 뭐 한다고? 반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싹 다 외울 거 없어요. 하나만 외워. 하나만 외워가지고 남풍이 부느냐 북풍이 부느냐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북풍이 불면 용승이 생기는데 남풍이 불면 그렇지. 북풍이 불면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물이 올라가서 용승이 생기는데 남풍이 불면 침강이 생겨요. 그게 동해안이냐 서해안이냐도 반대 달라져요. 남반구냐 북반구냐도 말래 또 반대가 돼요. 알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연안 용성입니다. 첫 번째. 서해안입니다. 자, 북풍이 붑니다. 북풍이 부니까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돼, 안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 이제. 평균이 해수면 이도 방향은. 그럼 여기 있는 물은 어떻게 돼? 부족해지겠네. 부족한 물을 메꾸기 위해서 뭡니까? 밑에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연안 용성이 생기는 겁니다. 북반구 대륙의 서해안에서 북풍이 계속해서 불 때, 그죠? 북반구 대륙의 서쪽 해안입니다. 연안 용성이 생깁니다. 그럼 동쪽이 뭐겠어? 침강이겠지. 그죠? 네. 자, 연안 침강. 자, 대륙의 서해안입니다. 똑같은 서해안입니다. 침강이 생기는 거. 무슨 풍이 불어요? 이번엔 남풍이 불죠. 지속적으로 남풍이 부니까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빠져가겠네. 여기 물이 모여 안 모여? 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거워지니까 뭐합니까? 물이 가라앉겠죠. 이런 침강이 생기는 겁니다. 오른쪽 90도 방향이니까. 이해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반구, 그죠? 남풍이 불면 연안 용성이 생기고, 남반구는 또 반대입니다. 남반구는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남풍이 불면 왼쪽이니까 용성이 생기죠. 연안 용성이. 그죠? 남반구의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는 남풍이 계속해 불면 연안 용성이 생깁니다. 돼요? 자, 대륙의 서해안에서는 남반구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는 북풍이 계속해서 불 때 남반구 대륙의 서쪽 해안 북풍이 계속해서 불 때 연안 침강이 생겨납니다. 돼, 안 돼?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해안이냐 서해안이냐 북반구에서 남반구냐에 대해서 바람이 뭐가 돼? 반대가 돼요. 그죠? 네. 요거 둘이 반대죠? 그죠? 연안 용선 양승가 북풍이냐 남풍이냐 반대죠? 얘도 반대입니다.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 그죠?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면 용성이 생기는데 북풍이 불면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면 뭐 한다고? 서해안 동해안 이것도 반대 아니야. 반대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외워가지고 나머지를 막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해를 외우시든지 서해를 외우시든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대륙의 동해안과 연안 용성과 연안 침강 북반구의 대륙의 동해안에서는 남풍이 계속해서 동해안입니다. 똑같겠죠. 동해안에서 남풍이 불면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뭐가 생겨? 용성이 생기겠네. 그죠? 대륙의 북반구 대륙의 동해안 남풍 용성이 생기겠네. 빠져나가니까 밑에서 올라오겠죠. 북풍이 불면 반대겠죠. 북풍이 불면 연안 침강, 남풍이 불면 연안 용성. 남반구는 또 반대잖아. 그죠? 남반구 대륙의 동쪽에서 남반구입니다. 대륙의 동쪽에서 북풍이 계속해서 불면 왼쪽 방향으로 빠져가니까 이건 뭐가 생겨 이제? 침강 생기지. 그죠? 남반구 대륙의 동쪽 해안에서 북풍이 계속해서 불면 연안 용성이 남풍이 계속해서 불면 연안 뭐가 생긴다? 침강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적도 용성이 있습니다. 적도 용성이 있는데 적도 용성은 뭐냐면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가운데 적도입니다.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90도죠. 여기 무슨 풍이 불어?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 이렇게 불죠. 여기 무슨 풍이 붑니까? 그렇죠. 편서풍이 불죠. 여기 무슨 풍이 붑니까? 그래, 극동풍이 붑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 편서풍이죠. 쏘리. 편서풍이죠. 서풍 계열의 바람이지. 극동풍이지. 무슨 계열의 바람이야? 동풍 계열의 바람이야. 그럼 무역풍은 누구하고 비슷해? 편서풍과 비슷해? 극동풍과 비슷해? 극동풍하고 비슷해요. 아, 얘도 무슨 계열의 바람이야? 동풍 계열의 바람인 거야.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불어가?
동에서 그래 서로 불어 가는 거야. 이런 바람인가. 그죠? 그래서 적도 부근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적도선이라고 잡시다. 여기가 적도입니다. 무역풍은 어떻게 분다고? 이렇게 부는 거야. 남반구에서 무역풍은 남동무역풍은 이렇게 불어요. 북반구에서는 오른 방향 빠져나간다고 물이 오른쪽 왼쪽. 그래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물이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그래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전향력 차이 때문에. 그러면 적도 부근에 있는 물이 빠져 안 빠져? 빠져요. 그죠? 적도 부근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물이 물 깊이를 보면 이렇게 빠져나가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물 높이가 낮아진다고. 그게 요 그림이야. 그죠? 적도 쪽에서 무역풍이 이렇게 지금 불고 있어, 안 불고 있어? 이게 무역풍이야.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이게 북동 무역풍이고.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왼쪽으로 빠져나가겠네. 그죠? 그래서 물높이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낮아진다. 이만큼이 낮아지니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야 돼, 안 와야 돼?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걸 물어본다고 적도용승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 우리가 적도용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은 잡겠죠? 그죠? 적도용승입니다.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용승입니다. 자, 북반구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 부근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북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합니다. 그죠? 남반구에서는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남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동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적도 부근에서 표층 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의 해수가 뭡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본다고? 적도 용승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이 부분. 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요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적도 부근에서 주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보시면. 그래서 용승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무역풍이 불죠? 부니까 이렇게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부니까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적도 용승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여기 30도니까 여기는 무슨 풍이 불어? 서풍이 불겠네. 편서풍이. 그죠? 30도 부근에서 여기서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 용승이 생깁니다. 바람이. 풍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편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 그래서 대륙에, 여기가 대륙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쪽? 동쪽. 여기는 서쪽.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이렇게 부는 거. 캘리포니아에나. 여기가 대륙 있죠, 그죠? 그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용승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아프리카에 있네. 아프리카 여기서 적도 맞죠? 여기 서해안에서 용승, 여기서 용승이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의 서쪽 해안이나 적도 부근에서 주로 합니다. 그죠? 자, 연안 용승 지역. 연안 용승 지역인데, 연안 용승 지역. 북반구, 아프리카 서해안. 어디야? 여기네. 아프리카 서해안. 캘리포니아 연안. 캘리포니아 연안.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불 때 용승이 생긴답니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여기서 이렇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으면 물이 빠져나가야 돼, 안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겠지.
여기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물이 불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겠네. 그죠? 남반구에서는 페루야, 아프리카 서해안하고 페루 연안입니다.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요건 또 반대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가면 어떻게 빠진다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가겠네. 이때 뭐가 생긴다고? 용승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됐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저기압 용승이 하나 있거든요. 북반구의 저기압에서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며 들어가므로 자, 표층 해수는 저기압 중심 방향에서 바깥쪽으로 만다고 발산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무슨 게 저기압 중심에서 뭐가 생긴다고? 용승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압 용승인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저기압이 뭐라고? 무슨 방향으로 뭐 한다고? 시계 방향으로 뭐 한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기압은 불어 들어가죠. 그죠? 저기압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거든요. 저기압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북반구에서 중심의 저기압입니다. 그럼 해수 방향은 어느 쪽? 오른쪽, 왼쪽? 그래, 오른쪽. 그럼 중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네, 중심에 있는 물이. 이렇게. 아, 그럼 이 중심 부분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있던 물이. 낮아져, 안 낮아져? 낮아지겠네? 밑에서 뭐 해야 돼? 올라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남반구는 아니야. 북반구라서 그런 거야. 저기압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죠? 고기압은 어떻게 되겠어? 반대겠지. 그죠? 고기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압은 어떻게 된다고? 시계 방향으로 뭐 해야 돼? 풀어나가지. 시계 방향으로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불어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불어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불어나갈 겁니다. 어느 방향? 어느 쪽? 오른쪽. 물이 중심으로 모여 안 모여? 모이겠네. 중심에서 뭐가 생겨? 침강이 생기겠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뭐가 생겨? 침강이 생겨. 저기압 중심에서 뭐가 생겨? 북반구에서 용승이 생겨. 이해돼야 안 돼요? 그죠? 자, 고기압,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풀어나가므로 고기압에서는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풀어나가므로 표층에서는 고기압 중심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모여들겠죠. 그죠? 그래서 중기안에서 뭐가 생긴다고? 침강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마저 합시다. 용승과 침강 영향. 용승의 영향.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죠? 밑에 있는 물은 차가운 물이니까 따뜻한 물입니까? 차가운 물이죠. 해수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지? 그죠? 차가운 물에 뭐가 많아? 산소가 많아요. 산소 먹으려고 뭐 많아? 영양염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해수 부근의 대기가 냉각되고 서늘해지고서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만들어져. 바닷물이 차가워지니까 증발 안 하죠. 침강의 영향. 그죠? 위에 있는 따뜻한 물이 내려가죠. 그죠? 용존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하여 해양생물에게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용존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하죠. 따뜻한 해수가 모임으로 표층 수온이 만다 상승합니다. 그럼 증발이 잘 되겠죠. 수온 약층이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별표에나 2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극지방의 찬 해수가 침강하여 전 세계에 이산화탄소를 만다 저장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차가운 물에 이산화탄소 대빵 잘 녹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를 바닷물에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더라. 그렇다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풀어오세요. 90페이지. 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